안녕하세요. 위덕대학교 김근혜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유아교육과에서 유아교육을 가르치는 김근혜라고 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이번 학기는 교양 선택 과목 중에서 인문예술과 감성지능 과목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학과에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은 위덕대학교 어떤 학과에 누구이신지 말씀을 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번 학기는 인문예술과 감성지능 교양 선택 과목에서 저와 함께 영상 수업으로 시작을 하는 날이고요. 또 1주차부터 마지막 주차까지 영상에서 저와 함께 과목에 대해서 소개받고 또 그 속에서 여러분의 작은 배움이 있기를 희망하면서 1차 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계획서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화면 보고 계시지요? 내려볼까요? 네. 자, 수업 계획서 교과목명은 인문예술과 감성지능이라는 명칭이고요. 교과목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네, 감사합니다.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근혜라고 합니다. 보온 교과목은 3학점이고요. 3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차에 3시간의 수업이 있는데요. 1시간마다 25분의 영상을 들으시고 퀴즈를 푸셔야지 1시간으로, 1시간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교과목이 3학점이고 3시수니까 일주일에 3개의 영상 수업, 25분의 3개의 수업을 들으시고 각 수업을 들으신 후에 퀴즈를 푸셔야지 출석이 되겠지요. 자, 이수 구분은 교양 선택이고 수업 시간은 수요일 5교시, 금요일 3, 4교시로 배정되어 있지만 본 교과목이 동영상 수업이기 때문에 1차 시부터 마지막 차시까지 영상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여러분의 질문 또는 상호작용은 뉴클래스 또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 연구실은 금강간 201호인데요. 상담이나 만남을 원하시는 분들은 수업 시간 이외에 저와 저는 카톡이나 문자가 편합니다. 알려주셔서 시간을 먼저 정하시고 또 방문을 해서 저와 상담이나 또는 의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고요. 연구실 연락처와 제 핸드폰 번호가 있으니까 여러분 저에게 연락할 일이 있으실 때 핸드폰에 카톡 또는 문자 먼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 교과목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개요를 한번 볼까요? 지금 무슨 시대라고 하지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서 최첨단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그러니까 과학기술에만 집중되어 있는 시대가 이제 다른 학문에 비해서 과학기술이 너무 비중이 높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도 필요하고 인간됨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이제 철학적 이해나 인문학적 가치 소양이 필요한데 과학기술만 이렇게 어, 많은 비중으로 빠른 발전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와 반대로 인문학의 어떤 근본적인 가치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학이 비대하게 많이 발전하는 반면에 인문학과 어떤 철학적 가치는 더 중요시 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첨단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그 발전은 발전이지만 또 다른 우리가 인간됨의 삶에 있어서의 인문학적 근본적인 가치도 더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인문학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자기 성찰, 비판적 사고, 상상력, 심리적 감성, 창의성, 문화에 대한 식견 등을 통해서 인간 존재의 품격을 높여주는 내적인 근본이 됩니다. 그리고 감성지능 들어보셨습니까? 감성지능. 네. 감성 비즈니스라고 하기도 하고, 감성 마케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감성지능은 이 시대 모든 비즈니스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강한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본 교과서에서는 제가 직접 피아노 연주를 하고요. 성악가의 노래를 들어보는 그런 예술에 대한 감상을 바탕으로 인간다운 삶에 대한 규범적 반성과 통찰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음악적 감성 역량과 자기관리 역량을 기르고자 합니다. 본 교과는 학교 인재상과 부합되어 있어서 자기주도 실천인과 부합되고요. 또 부덕대학교 핵심 역량, 6대 핵심 역량 중에서는 자기관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인식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 나를 관리하는 의지와 의지를 실천하는 방법을 익힌다. 예술을 통한 자신의 느낌과 작품의 의도를 비교해서 나와 다른 이의 관점을 비교한다. 네 번째, 감성지능의 중요성과 요소에 대해 이해한다입니다. 수업 유형은 동영상 수업이고요. 학생 주도형 수업 운영으로는 토이라는 교사학습 방법을 적용하겠습니다. 현장 연계 방법으로는 현장 전문가 초청을 통해서 테너의 목소리를 직접 여러분이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했고요. 동영상 수업은 각 차시마다 25분의 강의를 듣고 각 해당 차수 수업에서 제시하는 퀴즈나 과제물을 통해서 강의 클래스룸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토이는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생각을 주차별 수업 댓글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주차별 수업 댓글에 남기시면 다른 이의 수업 댓글도 같이 볼 수 있게 되고요. 또 그 댓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다시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댓글로 남김으로써 토의하기 학생 주도형 교수 방법을 적용하게 될 겁니다. 주교재는 이것으로 선정해 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어가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내 인생을 위한 마음 테라피, 행복과 정신 건강이라고 하는 주 교재를 선정을 하였고요. 그 이외에 참고 교재와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평가 방법은 선택서답형과 또 과제물로 나누어져서 여러분이 과제물을 제출하시는 것은 과제물로 기타 평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기말고사에서는 선택서답형, 지필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평가 방법 중에서 선택서답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체 성적이 어떻게 산출되는가에 대한 평가 방법과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출석은 20% 해당되고요. 결석 1회 시 1점 감점되고 지각 3회 시 결석 1회 처리되니까 영상 기한을
잘 확인하셔서 그 기한 내에 영상을 보시고 퀴즈를 푸셔야 출석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기한 이후에 출석은 지각 처리되거나 결석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간을, 영상 기한을 잘 확인하셔서 하시기 바래요. 과제와 기말고사가 있는데요. 과제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레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강의를 들으시면서 교재의 어떤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레포트를 쓰세요라고 되어 있으면 기한에 맞추어서 클래스룸에 업로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말고사는 선택서답형 지필평가로 전반적인 수업 내용에 대해서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석과 과제와 기말고사 합쳐서 100점으로 산출을 하여서 30%만 A를 최대 30%만 A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유념하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평가 루브릭. 어떤 근거에 의해서 레포트를 평가하느냐인데요. 자신이 알고 있다는 생각하는 자기 모습에 대해서 이해하고 기술하는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는가. 과제의 분량이 충분하고 적절했는지, 제출 일자를 준수하고 메일 제목과 파일명을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에 대한 평가 항목에 의해서 만점은 40점, 중은 7점이 되겠고, 하는 5점을 받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교재 109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 좀 볼까요? 페이지. 죄송합니다. 그 페이지에 보시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연습 6-1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모습이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제시된 문장을 천천히 완성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그러한 자신을 받아들이는 짧은 글을 써보자 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내가 가장 성취감을 느낄 때는 내가 가장 우울할 때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엄마에게 나는 아빠에게 나는 친구들에게 나는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잘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언젠가 나는 나의 좋은 점은 나의 나쁜 점은 지금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은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의 소원은 첫째 소원은 둘째 소원은 셋째 소원은 그리고 마지막 자신을 받아들이냐 이렇게 음, 문장을 만들어 보고 레포트를 쓰는 겁니다. 분량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상대평가일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글을 써봤거든요.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저는 이전에 저는 이미 글을 이렇게 써놨는데, 교재에 써놨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보니, 내가 나의 나쁜 점은 이거였구나라고 하면서 동시에 느낀 것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참 잘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지금 돌이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은 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어, 지금도 지금도 이 중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좀 변했는데,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이 좀 변했는데, 이런 것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은 똑같네 라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네. 그때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지금 상황에서의 사회 속에 나는 뭐 이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 내용이 바뀌기도 하고 네, 동일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또 나를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이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레포트 쓰시면서 재미있길 바라요.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자, 장애학생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장애학생은 학기 첫 주에 교과목 담당 교수와 면담을 통해서 출석, 강의, 과제 및 평가에 관한 교수학습 지원 사항을 요청할 수 있고요. 요청된 사항에 대해서 담당 교수, 학과장 또는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핵심 역량과의 관련서. 우리 위덕대학교 6대 핵심 역량은 융합사고 역량, 문제해결 역량, 자기관리 역량, 도전성취 역량, 대인관계 역량, 협업실천 역량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기관리 역량,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형성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말하는데요. 이 자기관리 역량의 하위 역량, 자기 인식, 자기 조절에 해당하는 교과목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은 자신의 특성과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 능력이고, 자기 조절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적절한 자기 조절 방법을 선택하고 수행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이 자기의 관리 역량 중에서 자기 인식과 자기 조절에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을 표기해 두었습니다. 이 본 강좌가 잘 녹화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되고 있네요. 자, 오늘은 1주의 첫 번째 시간을 지금 녹화 중이고요. 또 두 번째, 세 번째 시간도 제가 녹화할 예정입니다. 업로드 해드리면 그것을 보시고 또 퀴즈도 푸셔야지 출석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1주는 수업 오리엔테이션이라서 인문예술 감성지능 교과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평가 방법과 과제를 안내하고 또 수업 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2주차의 수업 주제는 삶의 역경과 스트레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에 대해서 다루고요. 3주차는 삶의 역경과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서 보고 자, 각 주마다 3시간의 3학점 3수니까 각 주마다 3개의 수업이 있겠지요. 한 개의 수업에는 25분의 수업을 듣고 퀴즈를 푸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주차에는 스트레스 원인, 4주차에는 삶의 역경과 스트레스 중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반응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지고요. 5주차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를 일반적 대처 방향, 적극적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고 또 이 주차에서는 토의라는 교수법이 적용이 되어서 강의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수업 댓글로 올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6주차에는 역경을 이기는 힘,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 무엇인지, 회복 탄력성의 관점에서 보는 삶,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생의 경험은 뭐 어떤 것이 있는지, 나의 회복 탄력성은 어느 정도일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7주차에는 삶의 역경을 극복하기, 감성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자기 돌봄, 회복을 위한 자원을 찾는 것, 마음 돌보기, 몸 돌보기에 대해서 하고요. 또 2주차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과제를 제출하는 것이 평가 방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8주차는 중간평가 기간이라서 8주차까지 강의 내용을 리뷰하시고요. 또 강의 내용을 확인하는 퀴즈를 두겠습니다. 9주차는 삶의 역경 극복하기, 감성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자기조절, 생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기조절 생각, 자기조절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서 생각이 중요한 이유, 자동적 반응에서 벗어나기, 사고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행동으로 생각 조절하기, 그리고 음악 감상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10주차, 9주차부터 음악 감상이 있고 10주, 11주, 12주 이렇게 쭉 끝까지 14주차까지 음악 감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0주차에는 꿈꾸지 않으면이라는 음악 감상과 강의 내용과 퀴즈가 있고요. 11주차에는 인간관계 다루기, 인간관계 다루기, 인간관계의 시작, 나는 어떤 인간관계를 하고 있을까? 인간관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갈등, 새롭게 만들어 보기, 음악 감상이 있고요. 12주차, 삶의 변화 가져오기, 정체성과 자기존중감.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있을까? 인생 이야기로 나만의 정체성을 보고 자기존중감과 삶에 대한 관점, 음악 감상, 그 중에 그대를 만나를 감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13주차에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감성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새로운 삶의 설계, 새로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내용이 있고요. 삶이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혹은 또 무기력해서 탈출하는 방법, 내가 바라는 나로 살아가는 방법,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음악 감상, 시간을 기대어라는 노래 포함되어 있습니다. 14차에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행복한 삶에 대해서 다룹니다. 행복한 삶은 무엇인지, 행복한 삶에 이르는 길, 행복한 하루 보내는 것, 인간관계에서 행복 찾기, 그리고 음악 감상으로 가을 편지에 대해서 감상하고 또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고 퀴즈를 푸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개하는 걸 제가 빠뜨렸네요. 핵심 역량 달성 방법 중에서 토익, 나의 큰 스트레스에 대한 원인과 실태, 근데 그 문제점을 토대로 자기가 해결책을 제시해 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제시한 그 해결책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또 수업 댓글로 남기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15주차는 지금까지 했던 강의 내용을 마무리하고요. 온라인 시험으로 해서 본 교과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인문예술과 감성지능 교양 선택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고요. 오늘 1주차 첫 번째 시간 지나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본 교과 인문예술과 감성지능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2주차에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나는 감성지능이 어느 정도 됐는지 측정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저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을 하시고요.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저와 조율할 일이 생길 때는 카톡 또는 문자를 먼저 주시고요. 제가 회의나 수업 중일 수도 있고 또 출장 중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할 때 제가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먼저 연락을 주시고 시간을 정해서 통화를 하거나 상담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주차 첫 번째 시간 저랑 영상으로 만났는데요. 영상이지만 여러분과 이렇게 인연이 닿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정말 반갑고요. 또 학교 캠퍼스에서 뵙게 되면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해요.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모르지만 여러분이 인사를 하시면 저도 반갑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두 번째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푸는 거 잊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